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의 판결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의 판결 결과이고 판결이 내란죄가 성립될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법조계의 대다수 의견은 직권남용죄는 확실히 인정되고 내란죄 또한 상당수 인정될 요지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자 중 군장성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윤석열 12일 담화문의 허상과 가담했던 군장성들의 증언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 변호사는 거듭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도대체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다는 것인지 그런 앞뒤를 좀 생각해달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아마도 수사 시기 조절과 시간을 끌기 위한 기자회견이고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고 사전 수사 방향에 대한 가드라인 제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행보가 주목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내란죄가 분명히 성립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각적 신변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시간 끌기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 1000명의 병력을 보냈어야지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중앙일보가 발표했습니다. 담화문에서 말한 경고 차원의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12일 네 번째 담화문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계엄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인사들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라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계엄 당일 오후 11시 37분 이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계엄법 위반인이 체포해 잡아들여라라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이 나오는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가 21.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수사의 칼날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병력 투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놀라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선관위 장악 시도 등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명 중 1명이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직원들의 출근 시 신원 확인을 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강제적 통제 방안까지 논의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 대령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제2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2가지로 내란과 직권남용인데요. 먼저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반응입니다. 법조계 100% 유죄 나올 직권남용죄.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함께 적용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직권남용은 형법 제123조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대통령이 군의 국회 투입 등을 지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설명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권을 가졌으니 정권 찬탈은 당연히 아니다라면서 포고령을 통해 각급 의회를 통제하고 언론 보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모두 통제하려 시도했고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그 법적 효력도 발생했다. 국민의 주권 찬탈로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정권 찬탈과는 상관없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김서구 법무장관 대행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내란 혐의는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계엄당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3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전부 무엇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가장 빨리 움직이고 가장 빨리 신속하게 모여서 국회에 모여줄 것을 호소한 조국혁 신당의 대처가 새삼 떠오르는데요. 그날 긴박했던 의원들의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는 이런 의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안위보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의원을 말이지요. 갑자기 전화를 확인하더니 나가자고 하는 국민의힘당 진종호 의원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움직이는 입법기관이 맞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지 의심이 되는데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의힘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네요. 곧 계엄이 해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그쪽 앞에 있는 소파하고 의자를 두고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매우 다급한 마음에서 우리 의원들이 적어도 이 정도보다는 더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우리 당의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상황을 제가 살피면서 저희 당 의원에게 웃지 마십시오. 김대호 의원님. 전화를 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국회의장님이 땅땅땅 두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와 저희 당의 모 당직자가 그 상황 들어오십시오라고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국회의장님이 땅땅땅 두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와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그게 답니다. 오늘은 저희가 더 이상의 현안직에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